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 지난번에 V스토리 관련해서 저희가 교수법 특강해서 교수님들 잠깐 뭐 참여도 하시고 그게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한 기능을 좀 설명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 관련된 기능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티칭랩 관련해서 교수님들 그러니까 링크 통해서 구글 폼 통해서 이제 과목 몇 과목 정도고 뭐 수강 인원 몇 명 정도인지를 이렇게 좀 여쭙는 그런 게 지금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그걸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유형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한번 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제 어떤 게 교수님 수업 상황에 적합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기회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자리로 일차적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상은 이게 사실은 교수님들께서 쓰시는 거를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도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어떤 걸 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오리엔테이션 일정이나 그다음에 수강하는 인원수 규모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나마 일정을 좀 짜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수법 뭐 수업 컨설팅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차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수업 규모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 연구소에 임태영 학술 교수가 있는데요. 같이 저희가 둘이서 이제 조금 안내도 드리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임태영 박사 이제 인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육문제연구소의 임태영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자료는 나중에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아래 한글로 만든 자료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그냥 줌으로 미팅을 했는데 이제 다음번 미팅을 하게 될 때는 V스토리 상에서 직접 미팅도 하고 기능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승급을 해서 나중에 접속하시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제 파워포인트 내용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는 안 드리고요. 그냥 V스토리 기능하고 그게 어떤 거를 좀 쓰는데 도움이 되실까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교수자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수강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뭐 컨설팅이라고까지는 뭐 하지만 이게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 교육도 필요하고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해서 가급적이면 오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기 위한 걸로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교수법 특강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었고 뭐 이런 것을 좀 조금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이제 2020년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학회가 있는데 그 이제 학술 대회가 열렸고 그때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대에 패널들이 한 6명 정도, 이 중에 사회자도 있고요. 이렇게 와서 하는 거를 보고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것도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하고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10월에 10월 초와 10월 말 이렇게 해서 한 2회에 걸쳐서 고등학생들 그 우리 대학 학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전부 다 영어로 지금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당시에 한글 입력이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지 올 초에 전부 다 한글로 입력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겨울 학기, 다음에 이번 1학기, 또 이번 여름 학기 해서 세 번을 지금 수업에 계속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결과는 이제 일부 뭐 이렇게 저널에도 리포트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줌하고 썼을 때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어, 제가 그 막 이 거점 국립대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수강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내외였습니다. 이제 150명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버벨라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었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용료를 내고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월 30명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저기 뭐야 이 금액을 계속 이제 냈습니다. 그게 한 30만 원 매월 30만 원씩을 내고 이걸 사용을 했었던 셈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계절학기 때는 이제 계절학기 수업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15명 내외였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은 그거보다 절반이 좀 줄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거냐면 강의실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어, 조각을 내서 그러니까는 소모임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게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했었던 때여서 그 소모임 활동을 끝내고 다시 이제 그 강의실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이전에 한번 보신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국제학술 대회에서 그 저희가 이거를 그 사용해서 실제 했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하는데 이제 보시면 한 2분 정도 짧게 된 동영상이니까 그때 국제학술 대회 한 10여 개국 참여해서 그뭐 컨커런트 세션도 했고 라운드 테이블도 했고 다음에 이런 그 포스터 세션 같은 것도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거를 좀 음악을 넣어서 짧게 구성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좀 소셜 이벤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아 이런 기능들을 앞으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다시 그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잠깐 보여드렸고,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은 대체로 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다른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수업에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 슬라이드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가 메타버스랑 관련된 플랫폼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어제도 업계 쪽 관계자를 만났는데 뭐 제가 모르는 또 뭐가 또 나와가지고 또 그게 막 출시가 돼서 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수업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네 번째, 그러니까 기존의 컨텐츠들을 교수자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 학습자의 정보 공유하고 두 번째, 학습자를 위한 주의 집중.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그런 내용을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는가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현재 이 V 스토리가 상당히 그 기능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 것도 전부 다 PDF로 해서 교수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수업을 위한 기능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아바타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한 세 가지 정도 주요 기능을 생각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 표현에 대한 겁니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거를 쭉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V스토리로 제가 들어간 다음에 V스토리 들어간 화면을 공유하면서 교수님들께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서 표현에 대한 부분하고요. 정서 표현은 몇 가지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교수법 할 때는 그냥 그 기능을 많이 써보지는 못했었고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 정서 표현과 관련해서 이 상호작용이 학생들에게 꽤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호작용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줌을 썼을 때 장점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말로써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로써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이 강의실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조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거, 다음에 그 음성 채팅 문제하고 다음에 문자 채팅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보기. 화면 보기가 이렇게 전체 화면 보기와 그 입체 화면 보기 이런 기능들이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한 세 가지 정도 그룹핑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요게 이제 나중에 써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F2부터 시작해서 뭐 F4, 6 뭐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뭐 박수치기나 뭐 혹은 응원하기나 뭐 악수하기 같은 경우들은 그다음에 손 흔들기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음성으로 대화 채팅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단축키를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명령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수 같은 경우는 클램프인데 그냥 엔터를 치고 거기서 바로 입력해서 그 명령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스처 기능들을 교수님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능들을 좀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이런 기능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대화입니다. 이제 음성 대화는 왼쪽 하단에 보면 마이크 켬, 마이크 끔 이렇게 이런 기능으로 돼 있어서요. 말씀하실 때는 저 마우스로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숫자 키를 쓰기도 합니다. 숫자 키 1번을 누르면 마이크가 켜지고
1번에서 손을 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토글 키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흔들기 기능입니다. 요 손흔들기 기능이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수가 한 20명, 그러니까 10명만 넘어도 스크린 하나 한 스크린에 있더라도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손 흔들기는 이제 버튼 클릭으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손을 딱 손 올리기를 버튼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 머리 위에 저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간 표시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누가 나한테 궁금한 그러니까 뭐 질문이 있나 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지헌.riu가 이제 제 이름으로 이름인데 저 색깔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손 올리기 기능을 누르면 저게 녹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수강 인원이 그러니까 한 방에 여러 인원이 많으면 이때도 이렇게 손 올리기 기능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별 사람의 이름이 저렇게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팅은 여기서 그냥 그 공개 채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공개 채팅은 교수님이 계신 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뭐 대강당일 수도 있고 뭐 소강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를 제가 그냥 소강당, 뭐 대강당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실 1, 2가 있고 그다음에 강의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동 안에서 어떤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방 안에 있는 데서는 채팅을 이게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줌에서 모두에게 보내기 채팅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공개라는 표시가 있고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참여자 리스트를 보고 죄송합니다. 참여자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채팅을 하는 그 기능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기능의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건 이제 채팅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음성으로 돼 있습니다. 음성 모드는 요건 이제 그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건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조금 이따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V스토리 혹은 버벨라라고 하는 데에서는 바닥에 그 파란색으로 라인이 그어 있거나 영역 표시가 되는 데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공개, 그러니까 private area, private zone이라고 하는 게 그 파란색으로 영역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교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보기에 대한 건데요. 지금 요게 대강당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당을 갔을 때 이렇게 그 지금 강당 크기를 굉장히 크게 키워놓은 상태인데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용적으로 실제로는 이런 입체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화면 확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이 이 기능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있는 입체 공간을 주는 느낌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슬라이드 하나하나만을 확대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이 그 화면의 중앙 상단에 화면 확대를 해주는 그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누르면 알아서 이제 막 왔다 갔다 전환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대강당의 경우에는 스테이지를 그대로 보여준 제가 맨 처음 아까 작년에 처음 경험하게 됐을 때 이제 학술대회 갔더니 이런 식으로 패널 토론을 하더라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모드로 보여줬던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공간에 대한 겁니다. 이제 이따가 일단 제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현재 로그인 돼 있기는 하는데요. 거기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공간을 좀 유형별로 좀 몇 가지를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 캠퍼스라고 아예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교수님들께는 이제 여기 이제 혹시 몰라서 그 현재 V스토리 계정 정보하고 이거를 좀 다시 이제 컨펌을 해서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상승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대강당이 있고요. 소강당은 컨퍼런스 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가볼 겁니다. 여기는 1, 2 해서 2실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만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1, 2, 3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요. 컴퓨터실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꼭 컴퓨터실이 아니어도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실도 1, 2로 해놨고 강의동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의동을 좀 써서 학생들이 이 수업 들으러 왔을 때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도 여기 와서 수업 듣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이러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서 주요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좀 추천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제 생각엔 대강당을 쓰실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소강당이나 컴퓨터실이나 강의동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쓰시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원센터는 이제 그 뭐 학생들이 쓰다가 의문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예 V스토리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 공간을 일부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상주하듯이 그 근무 시간을 정해 놓고 사람이 상주에 있으면 와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제 뭐 시간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요건 이제 컴퓨터실입니다. 요걸 제가 네, 조금 했는데요. 컴퓨터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앉아서 보면 자기 컴퓨터도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교수자 스크린을 보는 기능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앉아 있을 때 보는 그런 스크린 모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꼭 컴퓨터를 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과 관련된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자 개인이 자기 데스크탑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활용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코딩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하시거나 학생들이 뭔가 산출물을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줌에서 화면 공유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요런 공간을 쓰시면 교수님들이 그냥 쭉 지나가다가 뭐 넌 어떻게 돼 있구나 그러면서 바로바로 그 화면을 공유를 해주시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실은 교실 포메이션을 바꾸면 지금처럼 원형 모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이라고 한 거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컴퓨터실이라고 했지 꼭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토론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앉은 채로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하는 그런 토론도 가능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점선이 이렇게 다 이렇게 파란색 점선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음성 채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수님들이 다니면서 학생 개별적으로 무슨 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업 시간이지만 그 학생에게만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이 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그거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말이 서로 듣고 안 하고 요거는 이제 저 파란색 존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이제 교수자가 그 기능을 가지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 강의실이 이제 이런 포메이션도 가능합니다. 이 포메이션은 2명씩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예전 기초교육원 시절에 하브루타 교수법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브루타가 원래 2인이 토론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하브루타 기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씩 앉아서 하는 어떤 포메이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식을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럴 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개인 프라이빗 존을 교수님들께서 설정을 해주시면 본인들끼리는 얘기를 하는 게 돼도 그 소리가
다른 수업 공간에는 이제 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학생들의 이런 수업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다른 그 수업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공간은 강의동에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질문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아바타를 사용을 하니까 학생들이 뭐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기가 좀 어렵지 않냐. 줌처럼 얼굴 보이거나 게더타운도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뜨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지 하다가 조금 리던던트하지만 요게 이제 줌하고 V스토리 동시에 켜고 수업을 요즘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요 장면은 정확하게는 어떤 거였냐면요. 수강생이 9명이었기 때문에 3명씩 한 팀으로 가서 각자 딴 방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소리는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웃거나 뭐 하는 게 눈으로 보여서 아,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아, 뭐 이런 식의 활용 방법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V스토리 혹은 버벨라는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슬랙이라든지 뭐 여러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활용 서제스천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들은 저희가 그 본사 쪽을 통해서 그쪽에서 유통되는 파일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저희 스스로 좀 학습도 좀 하고 교수님들께 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이제 요 다음 요거 프레임 VR은 교수님들 그 신청하셨을 때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오브젝트도 만들어서 집어넣고 뭐 VR 뭐 이런 얘기 한 그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 프레임 V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프레임 VR은 사실은 V스토리 내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교수님들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 뭔가를 개발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여가지고요. 요거는 샘플만 잠깐 보여드리면 뭐 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공간에다가 그냥 이렇게 임포트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V스토리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이 프레임 VR도 그렇고 만약에 HMD를 착용하시면 얼마든지 다 착용한 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실 상황에서 일부러 그 학생들이 그걸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제 VR처럼 조금 더 입체감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솔루션을 좀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HMD 착용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안을 보고 있는 거를 짧게 좀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교수님들 한번 이렇게 좀 우선 오늘은 알고 나중에 이제 니드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화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 좀 멈추고요. 이제 V스토리를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는데요. 이 어나운스먼트는 교수님들께서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요 권한도 이제 권한이 상승이 되시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 앉든지 간에 제가 뭐 아무 데나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앉게 되면 이제 앞에 교수자 지금 스크린이 보이죠? 그럼 이게 보면 앞에 그 모니터가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하면
교수자 화면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실 강의 자료 같은 거는 여기다 이제 탑재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학생들도 이 자료를 그대로 다시 탑재하고 뭐 이런 식의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교수님들께서 이제 옆으로 와서 지금 이제 학생이 이제 누군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하면 그 학생의 스크린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만약 이 학생이 자기가 뭔가를 그 데스크탑에서 뭐 작업하던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줌에서 화면 공유하듯이 이거를 공유를 해 놓으면 교수님들께서 가서 바로 이걸 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메타버스들이 이제 뭐 조금 소셜 이벤트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 V스토리가 수업 환경에는 뭐 현재까지 제가 본 거로는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에 대한 거는 이 전용 볼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제가 그 화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화면에서 지금 파란색이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 그 라인이 사라지게 되면 학생들이 막 누구나 다 말을 해도 다 그 소리가 공유가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다시 눌러주시면 파란색이 서클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일시 음소거 되듯이 이제 이게 갇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다시 풀어놓고 그럼 방을 바꿀 때는 지금 이제 워크스테이션 모드인데요. 그게 아니고 짝 이루기가 이제 이런 걸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두 명씩 앉게 되는 이 모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명씩 앉게 되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원탁 회의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원탁 형태로 돼서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수업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용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다른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나중에 이제 이동을 누르시고 가시면 전남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글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소강당이라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네. 소강당 1, 2, 컴퓨터실 1, 2, 그 다음에 강의동 이렇게 놨습니다. 이 소강당이라고 하는 데는 컨퍼런스 홀인데요. 이 컨퍼런스 홀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화면 하단에 프레젠테이션 도구라고 하는 게 뜨죠.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해서 교수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좀 끌게요. 네. 네. 교수님들께서 PDF도 올리실 수도 있고 뭐 웹사이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화면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수님들 얼굴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캠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쪽 카메라에 이제 제 웹캠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왜 안 나올까요? 릴로드를 한번. 네. 이제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 웹캠을 이 화면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을 안 하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강의실 여기 공간도 이 공간도 좌석 환경을 만약에 이제 강의 좌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 왜 이렇게 계단형처럼 방사형으로 퍼지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짝끼리 앉게 되는 2인 페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컨퍼런스 테이블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뭐 A조, B조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커서를 갖다 대면 이제 내려가셔서 보면 이제 그게 뭐 A조인지 B조인지에 따라 화면에 이게 뜨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는 이제 무대 위에 올라와야 이 제어가 되는데요.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 파란색 프라이빗 존을 만들 때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건 이제 서클 단위로 그런 활동을 교수님들께서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강이동인데요. 이 강이동에는 교실이 그러니까 그 원래는 여기는 사무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실 1-1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이런 강의실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강의실 규모는 좌석 수는 한 30석 내외이지만 실제로는 뭐 40명 정도 들어와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네. 근데 웹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줌 쓰면서 웹캠에 다 올라가는 걸 테스트를 했었는데 자, 이거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을 네, 지금 임태영 교수가 지금 이렇게 웹캠 통해서 본인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자기 웹캠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하는 경우에. 이 강의실은 교수님들이 그 스크린을 4개를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게 메인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를 누르면 이렇게 좀 포인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지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파일은 30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법은 구글을 이용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탑재해서 올리시거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 유튜브 연결해서 쓰면은 뭐 제일 간단하긴 하는데 네, 레이저 포인터는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하면 제일 간단한데 이게 보면 광고가 자꾸 나오는 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거기서 올린 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쪽에서 저기 뭐야 이 웹 링크를 걸어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야 되는 부분이고요. 레이저 포인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을 벗어나면 레이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꼭 레이저 포인터가 작동되는 영역에서만 이 그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여러 그 레이아웃이 가능한데요. 대형 테이블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다 한 번에 쭉 앉아 있는 아까 컴퓨터실 같은 경우 원형 테이블 같은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형 컨퍼런스는 이제 몇 개의 네, 이렇게 좀 소회의실 같은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게 별 그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제가 지금 그 임태영 박사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거나 하는 그 고개가 움직이는 그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요거는 마우스를 갖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면 지금 고개를 막 돌리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상대방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옆에 쳐다보고 네, 옆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렇게 옆에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꽤그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이게 좀 진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학생들이 이제 뭐 하다가 토론할 게 있다. 그러면 각자 나가서 뭐 이 강의실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이런 강의실에 그냥 들어가서 몇 명씩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저 강의실,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 하는 말은 밖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뭐 네, 뭐 이렇게 이 명칭도 이 강의실 같은 데다가 이름도 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사실은 뭐 몇 분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참여하실지를 몰라서 여기를 아직 꾸며놓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면 외부에서 못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안쪽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간에 지금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올려서 좀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소파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이제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가 있으면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 물론 안 들립니다.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면 지금 스크린이 딱 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프라이빗 기능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면 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공유가 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여기서도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앉아서 뭔가를 찾아보거나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볼 곳은 네, 전남대 캠퍼스로 가서 거기 보면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원센터는 이제 물론 V스토리에 접속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해서 못하겠지만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여기에 있고 이렇게 좀 무슨 기능이나 뭔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여기 그 일반적인 그 티켓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뽑으면 네, 제가 지금 진학 상담이라고 지금 돼 있긴 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순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기능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나가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오늘은 교수님들께 그냥 개략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현진 연구원께서 이제 교수님들께 지금 구글 폼 해서 이제 뭐 수업 몇 개 정도냐, 뭐 요일은 어떻고 과목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요청하는 적용해 보시려고 하는 그 폼을 지금 보낸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모이게 될 때에는 조금 더 기능을 저희들끼리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질문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뭐 기능적인 거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교수님들 질문 받아서 뭐 어디 공간에 이동을 해서 시연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학과입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예, 그 지원센터에 예. 도서관 기능은 없나요? 도서관 기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도서를 교수가 이렇게 쭉 넣어놓고 또는 예, 있는 우리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쓰든 수업을 하다 보면 참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교수가 아, 올려도 되고 자료를 그런 건 네.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전부 다 얘는 전자도서화 형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학습 자료 같은 걸 어딘가를 좀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예, 제가 예, 이해가 되는데 예, PDF로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어딘가에다가 뭐 보관을 해서 학생들이 거길 가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PDF 형식이어야 한다는 거는 이제 좀 조건이 따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뭐 수업 자료 링크다 이런 거는 뭐 학생들이 뭐 따로 내려받아서 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가정학과 문선입니다. 네, 네. 예, 예. 혹시 이 공간이 지금 강의실과 세미나 위주로 해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혹시 제가 만들고 싶은 다른 공간을 창조할 수도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 그거는 좀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모양이나 뭐 외형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간호실습실 같은 그런 공간을 꾸미거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여기는 그게 안 되고요. 네, 네. 프레임 VR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좀 나서요. 그거까지는 이 V스토리가 이렇게 지원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세팅을 그냥 쓰시되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추가 질문인데 그럼 예, PDF 예. 파일을 올렸을 때 그게 그 지적재산권 문제하고는 그 방어벽을 칠 수 있나요? 그 공간만 아, 들어오면 네, 아니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내려받지 못해야 되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도 되고 아니면 거기 들어온 사람 안에서는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지적재산권이 적용이 안 되는 네, 못 한번 내려받는 거죠. 예, 제가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예. 이제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교수님들 수강하는 학생들도 별도로 이게 지금 그 사용자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계정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정을 만들면 저희가 전남대학교 캠퍼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별도로 그룹 지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정을 받은 그룹만 들어와서 쓸 수가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러면 강의동 내에 이제 교수님들이 뭐 일주일 뭐 5일 내에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다른 수강생들도 옆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좀 이런 걸 좀 떠올려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산업과학과의 김남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안녕하십니까. 오늘 메타버스를 예전에 게더타운에서 하는 것을 조금 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또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의 약간의 이게 지금 이 메타버스도 계속 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줌 수업하면서 이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대면 수업할 때는 한 학기 지나면 이 친구들의 이름은 다 기억은 못해도 얼굴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 뭐 인사도 하고 하는데 혹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바타 위주라서 나중에 지나다 봐도 서로 인사하면 누구세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려는 이것이 또 유 교수님이 관점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더 진화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잠깐 줌하고 같이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핀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대면에 가까운 느낌이 들려면 이 참여자들의 눈빛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해져야 그래서 그 공간의 공기를 느낄 수 있어야 같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잘 알아듣구나 혹은 이 친구들이 뭔가 혼란스럽구나 이런 공기들이 과연 전달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그런 쪽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유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얼굴 알아보는 것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줌이랑 같이 하는 그 수업을 그걸 지금 한번 저도 좀 테스트해 보는 겸으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봤던 뭐 이렇게 스크린 여러 개 쓸 수 있는 강의실이었는데요.
거기서 제 스크린에 학생들 전체 줌이 나오는 거를 한쪽 스크린에 항상 띄워놓고 나머지 하나에 파워포인트도 올려놓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식의 방법을 조금 한번 써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도 상당히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뭐 대안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약간의 좀 보완 역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나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 주된 연구 주제 자체가 정서 표현하고 그 정서 상호작용하고 뭐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만큼 실제감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유입니다. 이게 제 그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따지면 그래서 표정도 되게 중요하고 눈빛이나 그러니까 시선이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그 립싱크가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 말고 지금 그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얼굴 모핑 해가지고 이렇게 립싱크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립싱크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 표정은 확실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긴 하는데 이게 약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줌에서는 사실은 공간감이 사라지고 다음에 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호작용이 굉장히 플랫해지는 그러니까 평면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최소한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보완 역할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에 대한 표정이나 뭐 눈빛이나 혹은 알아들었다는 뭐 자신감이나 뭐 혹은 당황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대안제가 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은 되고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을 강조시키려다 보면 다른 한쪽을 현재로서는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제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감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는 사실은 공간감 요인이 되게 컸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이 더 좀 중요한 팩터로 나오는 몇 가지 좀 데이터들이 지금 컬렉션이 돼서 저도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스처랑 관련해서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게 이제 HMD를 착용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바이브 계열은 안 써봤고 오큘러스는 퀘스트 2하고 리프트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HMD를 쓰게 되면 양손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서 훨씬 더 이런 그 제스처 공감감은 극대화되는 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물전학부의 진구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또 개발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보고 나서 참 좋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걸 숙지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실습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이걸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거의 좀 트레이닝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 학기에 그 지금 더 티칭 레이블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이것을 숙지가 될는지 좀 의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좀 그 조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간감이 참 좋아서 학생들하고 소통은 좋은데 이 참여한 학생들이 또 이거를 숙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서로 그 상호간에 그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학생들을 또 그 학생들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숙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이번 학기 그렇게 수업이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우선은 그 이현진 연구원님도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티칭랩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가칭 그 실감형 수업 설계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소속감도 키우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할 때 그 아마 중간 시험 이후에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줌 첫 시간이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아예 V스토리에서 만나고 그다음 교수님들 계정을 알려주시면 일정한 권한까지 좀 다 올려드려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저 이메일 받으셨을 텐데 지금 적용해 보시려는 수업 개수와 참여 그러니까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이나 그룹을 좀 재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런 그 몇 가지 그 타임라인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따가 그냥 파일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원센터 관련해서 저 교육혁신본부에서도 그런 우려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요거를 지원하는 그래서 아까 지원센터의 경우에 상시로 근무 시간에는 거기 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는 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월금부터 9시부터 뭐 한 4시 정도까지 혹은 교수님들 시간대를 한번 좀 봐서 그 시간대가 다 커버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대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유 교수님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좀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 비치라고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카페 공간은 없나요? 아니요. 이거 여기 그 카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고요. 그냥 학생들끼리 캠퍼스로 나가시면 거기에 뭐 야외 벤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기도 하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학술 대회를 한번 이걸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비치에 가면 보트를 타는 그 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대학교 학생인데 그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 쓰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인데 논문 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혼자 V스토리 가가지고 배 이렇게 몰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몇 명씩 모여서 함께 모여서 배도 타러 다니고 뭐 이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 질문하신 그런 약간의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은 거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줌에서는 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 줌 링크가 있으면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줌 링크가 없으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의 특징은 메타버스라는 일단 공간 안에만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쉽게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할 때 그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들어와서 한 번 더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하면 이게 그 전체 시스템적으로는 캠퍼스라는 이름의 도메인이 별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면 다른 곳에 오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오지 않는 한은 거기에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그냥 이거 수강하는 학생들끼리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활동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충분히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질문 많이 있으시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약간 오늘은 소개 차원이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연습도 해보시고 저 임태영 교수하고 저하고
나눠서 작은 그룹으로 해서 연습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여러 그 타임 슬롯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할 때는 수업을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마 중간 시험 이후 정도로 플랜을 잡으시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천히 그러나 차곡차곡 나아가면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활동을 통해서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지금 모든 대학들이 막 메타버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수법 통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전남대학교가 선도성을 가질 수 있는 타임 윈도우가 저는 한 달이라고 봅니다. 한 달 내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정도에 되는 게 그게 꼭 먼저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전남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10월 한 달 내에 이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는 성숙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